2012년 독일 감사관들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자기 나라 금 1000톤이 넘게 들어있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지하 금고, 맨해튼 한복판 지하 24m, 120톤짜리 강철문으로 봉인된 세계 최대의 금 저장소입니다. 그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미국 측 반응은 당황, 그 다음은 불쾌. 우리를 못 믿겠다는 거냐? 겨우겨우 달래서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금괴의 일련 번호를 하나하나 대조하고 일부는 진짜 금인지 엑스레이까지 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독일이 이 금을 맡긴 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실물을 확인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프랑스가 미국 금고에 있던 금을 싹 다 털어버렸고 독일은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에 잠들어 있는 금이 300조 원어치. 이 돈이 대체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 건지, 왜 지금 유럽이 동시다발적으로 금을 빼려 하는 건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이야기부터 가겠습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프랑스 중앙은행은 뉴욕 연준에 보관하고 있던 금 129톤을 26차례에 걸쳐 전량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을 유럽에서 새로 사서 파리 금고에 넣었어요. 프랑스 전체 금 보유량 2,437톤 중 5%에 해당하는 양인데 이걸 처분하면서 챙긴 차익이 128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빌로아 드갈로가 직접 나와서 해명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금은 오래된 비표준 금괴라서 새 규격으로 바꿔야 했다. 재련 비용이 팔아서 새로 사는 것보다 비싸다. 그래서 팔고 새로 산 것이다. 정치적 동기는 전혀 없다. 근데 이 금 거래로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5 회계연도에 81억 유로 순이익을 찍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팔아서 흑자를 낸 겁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근데 타이밍이 문제예요.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는 대규모 군사작전 에픽 퓨리를 개시했습니다.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했는데 프랑스가 거부했습니다. 독일도, 노르웨이도, 영국도 거부했어요. 트럼프가 격분했습니다. 나토 탈퇴를 강하게 고려 중이라고 공개 발언했고 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집중 타격을 받았어요. 트럼프가 공개 오찬 자리에서 프랑스식 억양으로 마크롱을 흉내냈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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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마크롱의 부인이 남편을 극도로 나쁘게 대한다고까지 말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의 결혼 생활을 공개적으로 조롱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동기가 전혀 없다는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소름이 돋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금고에서 금을 빼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1965년 드골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드골은 기자회견장에 서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달러의 국제적 우위는 끝났다. 그리고 행동에 옮겼어요. 작전명 비드 9세, 프랑스어로 주머니 비우기라는 뜻입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수년에 걸쳐 44척의 배와 129편의 항공편을 동원해서 미국과 영국에 있던 금 수천 톤을 프랑스로 실어 날랐습니다. 금괴 하나가 12.5kg입니다. 배와 비행기에 수만 개의 금괴를 나눠 실어서 대서양을 건넌 겁니다. 드골이 필요하면 해군을 뉴욕 항구에 보내서 금을 강제로 가져오겠다고 위협했다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 60년 전 드골이 시작한 일을 2026년에 마크롱이 끝낸 겁니다. 프랑스 금 전량이 10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파리 관할하에 놓이게 됐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골의 금 인출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왜 무서운지가 확 체감됩니다. 드골을 시작으로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미국에서 금을 빼갔습니다. 미국 금 보유고가 2만 1000톤에서 8000톤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금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국.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선언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닉스슨 쇼크입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체제. 달러의 가치를 보증하던 황금 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그 이후로 달러의 구매력은 87.5% 하락했습니다. 1960년대에 드골이 금을 빼간 것이 달러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면 2026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두 번째 균열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프랑스가 금을 싹 털었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흔들린 나라, 독일입니다. 독일은 미국에 가장 많은 금을 맡겨둔 나라예요. 프랑스의 10배, 무려 1236톤. 지금 금 시세로 따지면 300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독일은 서독 시절부터 소련 침공을 걱정하면서 금을 계속 사서 미국 금고에 쌓았거든요.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보증금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터진 감사 스캔들이 이 신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독일 연방감사원이 중앙은행을 감사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 1000톤 넘게 맡겨놓은 금을 단 한 번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장부만 보고 있겠지 했던 거예요. 독일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금이 진짜 있기는 한 거냐? 미국이 몰래 다른 데 판 건 아니냐? 온갖 음모론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독일 정부가 해외 보관금 절반을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실사단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겨우 허락을 받아 금고 문을 열고 1년 번호를 대조하고 일부 금괴는 엑스레이까지 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에서 300톤, 파리에서 374톤, 총 674톤을 실제로 프랑크푸르트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236톤이 뉴욕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차에 프랑스가 미국 금고를 싹 비웠다는 소식이 터진 겁니다. 독일 내부에서 목소리가 다시 폭발했어요. 분데스방크 전 리서치 헤드 에마뉴엘 뮌히가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현 지정학적 상황에서 미국에 그렇게 많은 금을 보관하는 것은 위험하다. 유럽 납세자 협회 회장 미하엘 예거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고 수익을 위해 무엇이든 한다. 우리 금은 더 이상 연준 금고에서 안전하지 않다. 녹색당 재정 대변인 카타리나 백까지 가세했습니다. 금은 안정과 신뢰에 다치며 지정학적 분쟁의 볼모가 되어선 안 된다. 심지어 미국 금고에서 빼서 중국 금고에 넣자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다음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금 보유량은 2,452톤으로 세계 3위인데 상당 부분이 역시 뉴욕 연준에 있어요.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맡긴 금을 합치면 약 340조 원어치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소유권을 국가로 명확히 하는 법안까지 추진 중이에요. 다만 미국을 직접 자극하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서 전량 송환은 아직 유보 상태입니다. 프랑스가 빠지고 독일이 흔들리고 이탈리아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나라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2014년에 뉴욕에서 122톤을 이미 빼갔습니다. 폴란드 2019년에 영국에서 100톤을 가져왔어요. 인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80톤을 조용히 본국으로 옮겼습니다. 스웨덴까지 미국에서 20톤을 빼왔습니다. 보이시나요? 한 나라가 빼면 옆 나라가 불안해지고 그 나라가 빼면 또 다음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금시장이 아닙니다. 은행 앞에 줄 서는 사람들, 뱅크런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나라들이 금을 빼가는 이유가 단순히 트럼프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에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서방이 즉각 반응했어요. 미국, EU, 영국, 일본이 동시에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약 3천억 달러를 동결시켜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국가 자산이 하룻밤 사이에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동결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십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겠다는 방안까지 추진했습니다. 남의 돈을 얼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까지 빼서 쓰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면 내 자산이 무기로 변할 수 있다. 러시아니까 당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면 누구한테든 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가 목격한 거예요. 금을 미국에 맡긴다는 건 미국을 신뢰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뢰의 대가가 너무 커졌어요. 오늘 러시아한테 한 걸 내일 나한테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한마디가 유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포가 데이터로도 확인되느냐? 확인됩니다. 러시아 자산이 동결된 2022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폭발했습니다. 2022년 1136톤, 1950년 이후 최대치를 찍었어요. 2023년 1037톤, 2024년 1045톤, 3년 연속으로 1000톤을 넘긴 겁니다. 과거 평균의 2배입니다. 2025년에도 금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데 중앙은행들은 860톤 넘게 사들이며 매입을 멈추지 않았어요. 23개월 연속 순매입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전체 금 수요는 사상 처음으로 5천 톤을 돌파했습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건 국가의 금고지기입니다. 그 금고지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금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달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빚 문서보다 손에 쥘 수 있는 금덩어리가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숫자로 보면 그 규모가 확 체감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총 가치가 약 4조 달러입니다. 같은 시점 전 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총 가치는 약 3조 9천억 달러. 금이 미 국채를 추월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30년 만에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이 24%, 미 국채 비중이 21%, 역전된 겁니다. 한마디로 세계가 미국의 빚보다 금덩어리를 더 신뢰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금 가격이 이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에 온스당 2,800달러 언저리였던 금값이 연말에 접어들면서 4,000달러를 뚫었고 2026년 1월 26일에 사상 최초로 5,100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온스당 5,589달러, 역대 최고가. 1년여 만에 2배가 뛴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금이 비싸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전체 그림을 보면 소름 돋는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미국에 금을 맡긴다는 건 단순히 금고를 빌리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각국의 금을 뉴욕 연준 지하 창고에 모아놓고 물리적으로 금을 옮기지 않은 채 장부상으로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거래를 중개합니다. 여기서 막대한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금을 담보로 파생 상품까지 만들어서 또 돈을 벌어요. 금 주인들한테도 수익 일부가 돌아가니까 맡길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달러 패권의 숨은 엔진 중 하나였던 겁니다. 각국이 미국에 금을 두고 미국이 그 금으로 금융 시스템을 돌리고 달러의 신뢰가 유지되는 순환 구조. 근데 이 구조에 치명적인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금 전문가 짐 리커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금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종이 계약을 통해 같은 금에 여러 당사자의 법적 청구권이 걸려 있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금괴 하나가 금고에 있어요. 근데 그 금괴를 담보로 A한테 빌려주고 A가 다시 B한테 담보로 잡히고 B가 또 C한테 넘기는 식으로 종이 계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은 한 개인데 주인이 5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리하이폴세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금이 자유롭고 부담 없는 상태냐인 겁니다. 미국 자체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전체 금 보유량이
8,133톤,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4,580톤이 포트녹스에 있고 나머지는 웨스트포인트와 덴버 조폐국 등에 분산돼 있어요. 전부 합치면 시장가로 1,700조 원. 근데 이 금고를 70년 넘게 종합 감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025년 초에 트럼프가 감사하겠다고 나섰고 머스크가 영상으로 찍겠다고 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모든 금이 확인됐다고 한마디 하고 끝이었어요. 그 뒤로 트럼프도 머스크도 이 주제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토마스 매시 하원 의원이 5년마다 물리적 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의회에 계류된 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금고가 세상에서 가장 검증되지 않은 금고인 거예요. 1933년에 벌어진 일을 보면 이 불신이 왜 뿌리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6102호에 서명했어요. 내용이 뭐냐? 미국 시민이 금을 5온스 이상 보유하면 불법, 어기면 벌금 1만 달러에 최대 10년 징역입니다. 국민들한테 온스당 20달러 67센트에 금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정부가 금 공시 가격을 35달러로 올렸어요. 하루아침에 69% 인상. 국민한테서 싸게 뺏어서 비싸게 장부에 올린 겁니다. 자국민한테도 이러는 나라가 남의 나라 금이라고 안 그러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이 모든 게 동시에 겹친 겁니다. 러시아 자산 동결이라는 선례, 트럼프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 70년 무감사의 포트녹스, 리하이폴세케이션 의혹, 루즈벨트의 금 몰수 전례. 이 5가지가 합쳐져서 미국에 금을 맡기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는 인식이 임계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프랑스가 빠지고 독일이 흔들리고 이탈리아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가장 크게 웃고 있는지를 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중국입니다. 서방이 서로 의심하고 금을 빼고 동맹이 갈라지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중국이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026년 2월 기준 16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총 보유량 약 7,422만 온스, 톤으로 환산하면 2,306톤. 2025년 한 해에만 26톤 넘게 추가 매입했고 2026년 3월에는 1년여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월간 매입을 기록했어요.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의 추산으로는 2026년 중국만 최대 250톤을 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욕을 퍼부으며 금고에서 금을 뺏기고 있는 동안 중국은 그 금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금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어요. 2026년 1월 26일 홍콩과 상하이 금거래소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경 간 금 청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합의입니다. 홍콩의 금 보관 용량을 3년 안에 2,000톤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어요. 현재 홍콩 금고 용량이 겨우 150톤입니다. 13배 이상 키우겠다는 겁니다. 금 토큰화 허브까지 추진합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지금까지 전 세계 금 거래의 중심은 뉴욕과 런던이었습니다. 금을 사고 팔고 보관하고 청산하는 모든 인프라가 이 두 도시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중국이 홍콩을 그 대안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유럽이 미국에서 금을 빼면 어디에 보관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국 금고로 가져가는 게 전부였지만 앞으로는 홍콩이라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독일 내부에서 미국 대신 중국 금고에 넣자는 말이 나온 게 헛소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금보다 더 큰 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란이 위안화 기반 통행료 부과를 시도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란 석유를 위안화로 거래하는 페트로위안 구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더 이상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받지 않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 위안화 결제 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었는데 이란전이 이걸 더 가속시킨 겁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때리려고 시작한 전쟁이
역설적으로 달러에서 위안화로의 이탈을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자초한 탈달러화입니다. 이 흐름이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면 2025년 연간 약 9.4% 하락했어요. 2017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2026년 들어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 금값은 2025년 3월 대비 71% 이상 올랐습니다. 달러가 빠지는 만큼 금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릭스도 움직이고 있어요. 2025년 10월 브릭스가 금담보 디지털 통화 유닛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브릭스 국가 전체 금 보유량이 6,000톤 이상인데 완전한 탈달러화에는 추가로 약 8,000톤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가 한쪽에서 균열이 나고 그 균열 사이로 금과 위안화가 밀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미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자산 동결이 전 세계 중앙은행에 공포를 심었고 그 공포가 역사상 유례 없는 금 매입 슈퍼사이클을 촉발시켰습니다. 금값이 폭등하면서 금이 미 국채를 30년 만에 추월했고 이건 달러에 대한 신뢰가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가 유럽 동맹의 균열을 일으켰고 프랑스가 먼저 미국 금고를 비우면서 독일과 이탈리아까지 흔들리는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틈을 중국이 금 매집과 홍콩 금 허브와 위안화 확장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하나가 무너지니까 다음이 흔들리고 그게 또 다음을 넘어뜨리는 구조. 그리고 이 도미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독일이 나머지 1236톤을 실제로 빼기 시작하면 이탈리아가 따라가고 이탈리아가 움직이면 나머지 수십 개 나라가 동시에 뜰 겁니다. 뉴욕 연준 금고에 있는 6,331톤, 이 중 98%가 외국 것인데 뱅크런이 시작되면 미국이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포트녹스 감사를 70년째 안 한 나라가 남의 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을까요? 위하이포세케이션 의혹이 사실이라면 같은 금에 여러 나라의 청구권이 겹쳐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동시에 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줘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금 104톤은 전량 영국 런던 영란은행에 있습니다. 한 톨도 한국에 없어요. 이 금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게 2023년이 처음이었습니다. 33년 만에 실사. 근데 영국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가 영란은행에 보관 중이던 자기금 10억 달러어치를 인출하려고 했는데 영국이 거부했습니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어요. 법원까지 가서 이 금은 당신 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남의 나라 금고에 맡긴 금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내 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같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남의 나라 금고에 맡기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3년 이후 13년째 금을 한 폴도 추가 매입하지 않고 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역사상 유례 없는 금 사재기를 벌이는 동안 한국만 멈춰 있었던 겁니다.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이 겨우 3.2%, 세계 41위, 독일 73%, 프랑스 68%, 중국도 6%인데 한국은 3%대입니다. 2025년 10월에 한국은행이 중기적으로 금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13년 만에 나온 첫 신호입니다. 근데 검토하는 동안 금값은 2배가 뛰었어요. 브레턴 우즈가 무너진 게 1971년이고 그 균열이 시작된 게 1960년대 드골의 금 인출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달러가 금 없이도 기축통화 자리를 지킨 건 페트로달러 체제와 미국에 대한 신뢰가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페트로달러는 사실상 끝났고 신뢰는 지금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금이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60년 전 드골이 던진 돌이 만든 파문이 2026년에 이르러 쓰나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유럽의 금 송환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달러 시대의 종말이 시작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파헤쳐 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